안녕하세요. 이번 전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조금 도발적이면서도 기업의 생존과 완벽하게 직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다가오는 AI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합의 중심의 의사결정과 관료주의를 아주 과감하게 해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AI 기술을 잘 쓰는 기업이 아니라 이 낡은 의사결정 방식을 버릴 용기가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게 되는 이유, 지금부터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사에서 늘 하던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 부서의 의견을 모으고 리스크를 계산하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안전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사실 이건 마치 주사위를 던져놓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AI 환경에서는 이렇게 위원회 중심의 느린 결정에 회사의 운명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막연한 합의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화된 속도거든요. 이 급진적인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오늘 해설에서는 다음 5가지 핵심 내용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합의적 의사결정의 종말. 둘째, 합의가 부르는 치명적 함정. 셋째, 속도를 위한 자율 스크럼. 넷째, O via IBS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시대 리더의 조건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합의적 의사결정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도대체 리더들은 왜 이 합의라는 안전망을 놓기 두려워할까요? 사실 지난 50년 동안은 이게 완벽하게 합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협력해서 위험을 피하는, 말하자면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AI는 우리를 이 편안하고 잔잔한 물가에서 완전히 끌어내서 아주 거칠고 사나운 파도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거친 파도 속에서는 의사결정이 느린 기업은 말 그대로 가차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방어를 얼마나 튼튼하게 하느냐보다 얼마나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섹션입니다. 합의가 부르는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맹신해온 이 전통적인 경영 방식이 사실은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합의라는 명분 아래 숨겨진 2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거든요. 첫째는 속도 상실입니다. 다들 책임지기 싫으니까 법무팀, 홍보팀, 리스크팀을 거치면서 끝없이 검토만 합니다. 대담한 아이디어는 사라지고 오직 방어에만 급급해지죠. 둘째는 정보의 왜곡입니다. 결제판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 작지만 정말 중요한 전략적 신호들이 중간에서 전부 필터링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성공쇼, 영어로는 석세스 티어터라고 하는데요. 중간 관리자들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문제점은 싹 가리고 아주 예쁘게 포장된,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부정확한 보고서를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고 경영진은 이 환상적인 성공쇼를 철석같이 믿게 되고 이미 본질이 훼손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명운을 건 전략적 베팅을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함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속도를 위한 자율 스크럼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660이라는 숫자 한번 주목해 주시겠어요? 이건 그냥 이론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있었던 유나이티드 항공의 파산 사태 당시에 무려 660대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항공기 리스 계약을 단 하나의 자율적인 실무 그룹이 전부 관리하고 협상해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노조, 채권자, 경영진 등 원래라면 맨날 싸우기만 했을 사람들을 모아서 여명에서 10명 남짓한 작은 워킹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이들에게 좋은 의견 내봐 정도가 아니라 복잡한 결제 라인을 전부 없앤 절대적인 실행 권한을 통째로 넘겨줬습니다. 결과는 엄청났죠. 지루한 회의나 의사결정 마비 없이 무려 20억 달러라는 거액의 엑시트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했습니다. 경영진은 간섭을 멈추고 한 달에 딱 2번 모니터링만 했고요. 이게 바로 조직의 속도를 불어넣는 자율 스크럼의 진짜 위력입니다. 그럼 네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 자율 스크럼을 뒷받침하는 오비스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살펴보죠. 팀이 빠르게 달리려면 두루뭉술한 합의 따위는 버리고 아주 냉혹할 정도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에비스 프레임워크가 등장하는 건데요. 역할을 4가지로 딱 자릅니다. 결정을 주도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오운, 증거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결정을 막을 권한은 없는 인플루언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인 서포트입니다. 이렇게 권한의 선을 명확히 그어버리면 동료들이 뒤에서 교묘하게 딴지 걸면서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는 이른바 포켓 거부권을 완벽하게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했던 이 유명한 말 다들 아실 겁니다. 반대하되 결단하라. 이게 바로 OBIS 프레임워크의 핵심 정신을 정확히 찌르는 말입니다.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격렬하게 반대했더라도 일단 책임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군말 없이 그 결정이 성공하도록 100% 헌신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AI 시대 리더의 조건입니다. 조직에 이런 엄청난 속도를 도입하는 건 사실 리더들의 심리적 자질을 시험하는 아주 가혹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있는데요.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려온 한 CEO가 나는 위기 극복보다는 성장에 더 맞는 평시의 장군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다음날 해고당했습니다. 조직이 요구하는 그 무자비한 속도에 적응하지 못했거든요. 그의 사고방식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의 평화로운 시절에 단단히 갇혀 있었던 겁니다. AI 시대에 도태되지 않으려면 이사회와 경영진은 굉장히 불편한 역할을 기꺼이 맡아야 합니다. 그동안 보기 좋게 꾸며졌던 성공쇼의 포장지를 쫙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예쁘게 요약된 보고서 대신 날 것 그대로의 실시간 신호를 직접 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간섭을 멈추는 겁니다. 자율 스크럼팀에게 권한을 줬으면 믿고 뒤로 물러나세요. 이사회는 대규모 M&A나 회사의 명운을 가를 핵심 인재 채용 또는 윤리적인 딜레마 같은 정말 굵직한 사안에만 개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세상이 변하는 AI 시대에서는요, 가만히 현상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포지션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조직에 이 질문을 꼭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회사에는 지금 이 엄청난 속도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리더십 팀이 존재합니까? 낡고 무거운 합의의 문화를 이제는 과감히 부수고 나아갈 준비가 되셨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이번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